Hello everyone, how are you? Very good. Okay.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던 기억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이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기초복합 시간에서요. 여러분들 describing people 사람을 묘사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how you can describe people's 여러분들 외모가 쌤 뭐라고요? A로 시작한 단어? appearance. 그죠? 외모라든지 or 여러분들 같은 말로 뭐 배웠습니까? 우리 L로 시작한 단어? looks. 그죠? looks라든지 아니면 성격이라는 단어 뭐 배웠다고요? character 혹은요 여러분들이 성격이라는 단어, 인간성이라는 단어 또 뭐 있습니까? personality 여러분들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묘사법에 대해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 이야기하는 거 배웠죠? ages 그죠? 여러분들 배웠던 기억도 나시고 그 다음에 general appearance 여러분들 이러한 일반적인 외모도 배웠던 기억이 나실 거고 그 다음 character in a working place 직장에서 어떤 성격인가도 이야기하는 거 배웠어요. 그다음 근데 재밌었던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면요 impression이죠. 발음을 갖다 봅시다. impression. 그죠? 그러면 그러면 쌤한테요. 야 너는 염더미가 좋은 인상을 만들었다 할 때 동사 뭐 쓴다고요? make 씁니다. 그럼 보세요. 야 너는 좋은 인상을 만들었다 남겼다 해보세요. You made a good 시작. You made a good impression.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다 bad 해보세요. You made a bad 시작. You made a bad impression. 어디에서요? At the job interview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보셨던 것이 너의 첫인상은 해보세요. Your first 시작. Your first impression. 여러분들 잘했죠? 우리 보통 친해지고 나면 야 저번 너의 첫인상은 별로였거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애가 되게 막 이뻐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깊어 보이고 그러면 was 여러분들 부정적인 별로였는 할 때 뭐 쓴다고 셈이요? negative. 우리 했던 기억납니까? 해보세요. Your first 시작. Your first impression was negative. 우리 근데 여기다 대놓고 negative 이러면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아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별로였거든. 그래서 조금이라는 거 뭐 배웠습니까? 쌤하고요? a bit 했던 기억나시고 혹은 뭐라고 하면 여기다가 a little 혹은 뭐 합니까? 다소 할 때 뭐 씁니까? rather 우리 부사 배웠던 기억이 나실 거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 a bit 넣어서 읽어볼까요? 외워보세요. 너의 첫인상은 조금 별로였거든 사실 해보세요. Your first 시작. Your first impression was a bit negative. However, 그런데 의미가 you look getting better and better 의미가 and very nicer to me. 나한테 되게 좋아 보이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럴 때 우리 쌤이 친해질수록 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친해지다가 뭐라고 세며? 우리 학생분들이 보통 보면 친해지다 잘 모르세요. 말하기 패턴 반에서 쌤이 친해지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 쓴다고? get close. 그죠? 여러분들 했습니까? 여러분들 혹은 뭐라고 합니까? get to know.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서로 알게 되다 해보세요. get to know. 시작. get to know each other. 그럼 우리 서로 친해졌다 해보세요. we got to know. 시작. we got to know each other. 자꾸자꾸 문장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해보세요. we got to know. 시작. we got to know each other.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는 친해졌다 해보세요. we got. 시작. we got close. 자, 의미가 이때 형용사니까 스 발음하시고 다시 해보세요. we got 시작. we got close 했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했습니까? 안 독하시고 그러면 친해지다 표현도 2개 배웠어요. 세 번째 우리 쌤하고 이거 했던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야 그녀는 처음에 좀 심각하게 보이더라. 우리도 왜 뭐뭐처럼 보이다 할 때 보통 뭐뭐처럼 보이다 할 때 뭘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appear로 시작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다 혹은 뭐습니까? seem으로 우리 많이 쓰지만 쌤이 지금 seem하고 appear를 지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 반이 그녀는 좀 약간 처음에는 선생님 좀 심각해 보이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뭐 쓴다 했습니까요? she 쓰면서 관용 없고 뭐 쓴다고 쌤이 come across as 그죠? 그랬습니까? She comes across 여러분들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 같은 뭐 씁니까? She came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as 여러분들에서 우리는 심각한 게 뭐 있었어요? S로 시작한 거 serious 여러분들 했던 기억납니까? 그럴 때 come across as가 진짜 많이 쓰는 문구입니다. 꼭 챙겨 들어가세요. She comes across as a little bit serious 여러분들 이런 구문들 딱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빵빵 챙겨 주시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퍼들어 놓은 것이 appearance, character, ages 그 다음에 첫인상에 관계된 거 세 가지 표현 이렇게 복습을 한번 때려봤어요. 근데 반드시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반 기초복합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굉장히 프랙티컬한 근데 많이 쓰는 문구란 걸 본인이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양인들 만나면 나중에 친해지면 되게 많이 써요. 너 첫인상은 사실 처음에는 좀 어땠다고요? 근데 우리가 네거티브에 썼다. However, we got closer. You are very nice person.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너는 되게 우리가 nice person이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 묘사 중에서 마지막 끝부분 했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기억나세요? enjoyable to be with. 같이 있을수록 되게 즐거운 사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야 너는 그 남자는 해볼까?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뭐라고 쌤이요? He is a good fun. 오빠 왜 이렇게 너무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쌤이요. 여러분들 he's 그 다음 뭐습니까? 그러면요. he's a good fun. 그러면 여러분들 요마가 뭐에 관계된 것입니까? 그러면요. 임마가 enjoyable to be with. 같이 있으면 굉장히 즐거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같이 있으면 되게 명쾌한 사람을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 낯을 하시면 안 되고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 describing character에서 유니트 49 지금 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참 아리까리하죠. 다 아는 것 같아도 자꾸 헷갈리는 만큼 유니트 48, 49 두 개 반드시 복습 다시 합니다. 그리고 쌤이 뭐를 강조했어요? What I'm going to say is that 여러분들 exercise, do the exercise 연습 문제 꼭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문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쌤이 그것도 풀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What we are going to do today? 여러분들 오늘은 let's move on Unit 54. 오늘은 여러분들 새로운 단원에 시작합니다. 점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닛도 54 쌤이 지금 칠판에 Look at the title 제목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쌤이요 당신이 사는 곳 쌤이 저렇게 타이틀을 적고 시작을 하는데 저거 영자감 하라 그럴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요 되게 재밌는 문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신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반 대부분 다 어디 있습니까? Where do you live?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I live, 난 어디에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통 보면 시골에 삽니다. 교회에 삽니다. 내지는 여러분들 도시에 삽니다. 다운타운, 여러분들 시내 살아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제 말은 당신이 사는 곳을 영작을 하는 게 중요하죠. 해보세요. 당신이 그럼 뭐예요? 그러면요? you 살다 뭐예요? live 이건 당신이 살다죠. 곳은 뭐예요? place 이겁니까? 당신이 산다 곳 이겁니까? 그러면요 이래 하는 순간 망하셨어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실용용법 C 수업에도 D 수업에도 나오는 관계대명사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할 때 우리 문장 보는 할 때도 선생님이 정말 강조 많이 합니다. 말패도 마찬가지고 영어는 보세요. 당신이 사는 곳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부터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쌤이요? 곳. 그죠? 그러니까 명사부터 던지는 것이 중요하고 명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명사를 형용하는 형용사 쇼가 뒤에 줄 이렇게 따라 나온다. 쌤이 그게 영어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자 한국말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너가 사는 곳이 시골이니 도시니 그러면 너가 사는 곳 그러면 당신이 사는 곳 그러면 당신이니까 뭐부터 팍 떠오릅니까? 유부터 떠오르죠. 망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사는 곳 그럴 때 유부터 떠오르면 문장을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시죠? 그러면 어쩌라는 얘기예요? 너가 사는 곳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곳. 그죠? 그러니까 the place부터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 세 말이 당신이 살다가 아니고 사는 곳이니까 뭐부터 던져야 된다? 곳, the place부터 던지고 즉 명사부터 던지고 뒤에 명사를 형용하는 무슨 절?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절을 던지는 그래서 명사 던지고 뒤에 뭐 던지고 where, 여러분들 장소니까 where 쓰겠죠? 그렇습니까? 주어동사 절을 때리는 여러분들 이러한 뼈다구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말하기 패턴반과 문법반에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못하면 우리 반 선생님하고 아무리 우리 반이 여러분들 당신이 사는 곳에 대해서 기초적인 복화, 여러분들 기초 복화를 공부한다 한들 여러분들 어떻게 제목을 모르는데 그 다음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됐죠? 그래서 우리 반이 같이 해보면 여러분들 곧 해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the place, 그죠? 그러니까 너가 산다 해보세요. you, 시작. you live. 그러면 여기 뭐 씌워야 되나? 우리 반 쌤 봐요. 쌤이 문법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절이 나오니까 여기는 절과 절을 접속하는 뭐 도와줘야 된다? 접속사 도와줘야 되고 또 너는 살죠. You live. 너는 장소가 삽니까? 장소를 삽니까? 장소에서 삽니까? 장소에서. 그럼 여기 뭐뭐에서가 와야 되죠? 뭐뭐에서는 목적어입니까? 아니면 주어입니까? 부사입니까? 부사. 그러니까는 접속사의 기능은 무슨 기능? 부사의 기능을 같이 하는 관계 부사 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장소니까 뭘 때리면 되나요, 여러분요?
where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오늘 타이틀을 당신이 사는 곳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겁니까? 해보세요. The place 시작. The place where I live. 그죠? 너가 사는 곳 해보세요. The place where 시작. The place where you live. 하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요. 쌤이 딱 챙겨드리고 싶고 그래서 알고 보면 사는 곳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는. 그러면 쌤하고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당신이 영어 공부하는 곳 해보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you입니까? the place입니까? 그렇지, the place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쌤하고요. 해보세요. the place where 시작. the place where 너가 영어 공부한다 해볼까요? you study 시작. you study English. 그럼 쌤한테 뭡니까? 야, 여기는 너가 영어 공부하는 곳이다 해보세요. This is a place 시작. This is a place where you study English. 너가 일하는 곳,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직장 안 갑니까? 그죠? 그 직장이란 말도 어려워요. 해보세요. The place where 시작. The place where 너가 일한다 해볼까요? You 시작. You work. 아시죠? 이게 직장 아닙니까?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너가 태어난 곳 해보세요. 출생 장소 해보세요. The place where 시작. The place where 너가 태어났다. You were born 해보세요. The place where 시작. The place where you were born. 내가 태어났다 해보세요. The place where 시작. The place where I was born is here. 이렇게 맞죠? It's my hometown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챙겨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여기는 정말 내가 여행하고 싶었던 곳이다 그럴 때 내가 진짜 여행하고 싶었다 해보세요. I wanted to 시작. I wanted to travel. 그러면 장소니까 뭐 쓰면 돼요? where. 야, 여기가 내가 진짜 여행하고 싶은 장소 해보세요. The place where 시작. The place where I wanted to travel. 하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럼 무시무시하게 만들어볼까요? This is a place where I want to travel with you.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with you는 무서워지죠? 니랑 가고 싶었던 데다.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가 이렇게. 이거 아시죠? 쌤 지금 하는 쇼가 우리랑 근데 참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러죠. 쌤 지금 몇 가지 문장 4개를 더 발랐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알겠죠. 그러니 이것을 말하기 패턴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다른 문법반이나 회화반 가셔서 한 번만 탁 쓰시면 회화반 가서 특히 쓰시면 얼마나 얘들이 빛이 나겠습니까? 쌤을 이해가시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장소, 주어가 동사하는 장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딱 쓰고 나서 이제는 아무 일도 없은 듯이 쌤 지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야, 내가 일하는 곳 해보세요. The place where 시작. The place where I work. 그럼 보세요. 내가 영어 공부하는 곳 해보세요. The place where 시작. The place where I study English. 그럼 우리는요. 엄마랑 이렇게 학원 앞에 지나가시다가요. Mommy 하고 나서 뭐랄까? Mom, 여기가 제가 영어 공부하는 곳입니다. 우리 학원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면 해보세요. This is a place 시작. This is a place where I study English.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다시 해보세요. This is 시작. This is a place where I study English. 생각보다 쉽지 않은 구문이지만 우리는 지금 했는 것은 영어는 뭐라고? 주어 동사는 곧. 쌤이요. 기초복합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문법 시간인 척 관계 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Ask yourselves. 우리만 자신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관계 부사를 쓸 수 있나 없나? 잘 못 쓰잖아요. 그러면 문법 보강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뼈다구 보강하시면서 어휘 공부하셔야겠다. 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됐죠? 일단 잘 쉬었고요. 그러면 쌤이 요거 이제 싹 지웁니다. 그래서 우리 유닛 54는 제목이 멋지다. 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54 공부는 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요. 우리 look at the 55. 다 같이 우리가 55의 제목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Around 시작. Around home 짜죠. 여러분 다들 어디 사세요? 집에 사시죠? 여러분들 around home 그래서 뭐 있습니까? one 나오죠? 그 다음에 what's the title of number? unit 56 그죠? 여러분들 제목 뭡니까? 해보세요. around home 시작. around home 여러분이가 number 2죠.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관계된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하나, 두 개가 나오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어때요? 여러분이 사시는 곳의 작은 부분을 여러분들 마이크로적으로 이렇게 비춰본 것이고 대부분 다 넓게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저는 시골에 삽니다. 도시에 삽니다. 그리고 시티 라이프와 컨트리 라이프에 대해서 삶 자체를 일반적으로 비교할 줄 아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65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한번 보세요. 제목을 왜 그렇게 구성되어졌나?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시면 근데 56의 제목이 뭡니까? 65의 제목이 뭐예요? 시티 라이프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66의 제목이 뭐라 합니까? 그러냐? 이거 보세요. Life in the 시작. Life in the country.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 제가요 이거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이 우리 반이라면 54, 56 어미가 54, 55, 56 한꺼번에 여러분들 공부를 딱 하시고 일단 집안을 절개했을 때 어떠한 단어들을 쓸 수 있냐 일단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 좀 더 넓은 어미가 발자국을 봤을 때요. 근데 이 집이 도시에 있을 때에 내가 도시에 생활할 때 장점, 그다음에 시골에 살 때의 장점, 여러분들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선생님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공부를 그렇게 조직력 있게 하도록 하시고 그다음 선생님이 본드 잡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요. City Life와 그다음 어미가 저기 어미가 컨트리 라이프 하기 전에 쌤이 당신이 사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야 너는 어디 사니 물어보세요. Where do you 시작? Where do you live? 그죠? 다시 해보세요. Where do you 시작? Where do you live?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다 여러분들 대답법이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 54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가 쌤 지금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A번에 보면 여러분들 내가 사는 곳에 바로 갖다 합시다. location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위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요 보통 정답 자체가 쌤 준비한 곳이 우리 교재에 여러분들 9가지의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 어디 삽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I live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는 어디 산다? 첫 번째 우리 쌤이요 요렇게 적어볼까요? 참, 이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 쌤이 요 적을 테니까 우리 반도 좀 적어보실래요? 그죠? 외곽에서 쓰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이렇게 10가지를 쓰고 세면 한 3초 드리고 싶은데 공부하는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영작해 보십시오. 그죠? 일단은 저 8번, 9번 놔두고요. 1번부터 7번까지 세면 I'm gonna give you 10 seconds. 그죠? 10초 드릴게요.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보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복습하는 방법도 쌤이 동시에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딴 거 아니고 쌤한테 어디 사냐 물어보세요. Where do you 시작? Where do you liv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만 보면 요 단어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외곽에 살고 있다 그럴 때 우리만 잘 보십시오. 보통 보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저기 시내가 뭐예요, 여러분요? 타운이죠, 사실.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마을이나 시내를 타운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시내 근처가 뭐예요, 여러분요? 시내 바로 밑에 있으니까 뭐라 합니까, 여러분요? 다운
타운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도 시내란 얘기예요. 그래서요, 타운, 다운타운이 다 시내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운타운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도시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요까지 다 보시고 나서요, 요런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도시를 우리가 타운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라 그러기도 한다고요? 시티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도시고 도시의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발음에 갖다 붙여 urban. 그래서 urban이 뭐예요? 여러분들 도시의라는 형용사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시 지역 해보세요. 그러면 합니까? urban area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것이 urban인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우리가 도시가 있으면 우리는요 도시에 우리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운타운에서 쌤이 항상 아래 하자는 뭘 쓰게 됐다? 서브를 쓰게 돼 있고 복화 22,000에 여러분들 쌤이 우리 기초 복화 공부했는 친구들은 그 다음에 아카데믹하게 본인 영어를 성숙시키고 싶으면 복화 22,000 공부를 하거나 필수 복화 공부를 하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근 뭐든지 루트가 있죠. 그죠? 말의 뿌리가 있죠. 어근 40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거 있죠. 여러분들이 접두어 여러분들 NT가 들어가면 반대라는 뜻이고 디스가 들어가면 멀리 떨어졌다는 뜻이고 우리 그런 거 몇 개 했습니다. 그래서 접두어 24개 여러분들 이루어진 단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약 22,000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재를 보시면 두 달 과정이라서요. 여러분들 선생님 책이 없구나. 그죠? 22,000개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근의 뿌리가 뭘 합니까? 여러분들 어근 뿌리 40개와 여러분들 접도 24개로 만들 수 있는 단어가 22,000개 가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교재에서는 토익이나 토플 편입 공무원에 가장 빈출되는 어휘만 모아서 만든 교재가 그 교재라는 얘기고 이것은 선생님이 쓰는 교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외국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의 논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도 왜 한글 얘기할 때, 한국말 얘기할 때, 우리말 얘기할 때도 뿌리, 그러니까 이러한 뿌리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 왜 사랑하다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뭐 그런 공부. 근데 그런 거 알고 있으면 굉장히 공부하는데 도움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근데 우리가 두 달 과정으로 공부하는 복화 22,000이에요. 그거 공부하다 보면, 이제 서브가 들어가면 뭐다? 아래 하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래, 그럼 보세요. 다운타운, 여러분들 도시가 이렇게 있고, 도시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브가 아래 하자고, 선생님이 우리 반한테요, 내일쯤 되면, 여러분들 요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쌤이 수업을 하세요, 안 하세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보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2번 봤던 교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 대학생들도 저런 걸 열심히 하셔야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복화는 기초복화대로 여러분들 중요하지만 필수복화랑 근데 복화 22,000도 좀 아카데믹하고 여러분들이가 그 리딩의 수준 높이려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그러한 공부다. 쌤이 여기 보시면 나름 광고라고 쌤 지금 해놓은 건데요. 근데 이거 신규 과목이라고 이거 보세요. 좀 부끄러긴 하죠. 그래서 저 쌤이 좀 답답한 거 있잖아요. 우리 반이 복화 22,000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 대학생들 좀 그렇다 사실은 그죠? 근데 한 번도 진지하게 연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 똑같은 것이고 복화 22,000 이 교재입니다. 시사과 쌤 쓰는데 토익 토플 편입 공무원 시험의 필수 관문 시점 잘 해놨네요. 그러니까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근데 나오네요. 여기 접두어 여러분들 24개에서 또 12개 더 그러니까 몇 개 더 첨가돼서 그러니까 32개와 근데 쌤이 한 24개 정도 짚을 겁니다. 32개는 다 하지 않고 중요도 있는 걸로. 그다음에 어근 40개로 여러분들 가장 쉽게 영어 단어 외우기 내가 적은 겁니다. 근데 항상 어때요? 우리 반 저기 생님 학생 중에서 계대 미국 학교 다니다가 서울 쪽에 편입했는 학생이 취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서 쌤한테 인사를 왔어요. 추석이라고. 그래서 와서 한단 말이 선생님 복화 22,000 수업 다시 하시네요. 이런 거 이게 내가 한번 해야 안 되겠나 편입 시험도 다가오고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학생 한단 말이 저거는 이 학생도 이거 들었거든요. 수업할 때요. 선생님 한 번씩 특강을 하는데 이런 거요.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거요. 선생님이 무슨 홍보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러니까 그거 혼자 절대 못 보는 책 자기도 한번 혼자 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토익이 930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한가락고 하는 거지 영어라면. 근데 자기가 혼자 불러보니까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열돼 있으니까 혼자 보니까 이걸 외워야 되는지 이걸 다 외워야 되는지 어떤 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하시네요. 그래서 선생님 2학기 되면 한 번씩 합니다 이걸.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반 다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늘 할 때 뭐를 만들어주는 거 좋아합니까? 우리 기초복화도 여러분들이 아직 다운 안 받은 친구는 바보예요. 실제로 원어민 미국생님의 사운드가 나와 있죠. 교재에 들어가시면 그걸로 복습하는 학생이 몇 명이 되는지 진짜 궁금해요. 또 뭐 궁금합니까? 쌤 학생 중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이 학습 일지를 쓰고 있는지 궁금해요.
죽어도 안 하대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쌤이 있지 않습니까? 오전반에 실강하는 친구들 손들게 했거든요. 보니까 한 30%밖에 쓰지 않대요. 다 쌤 탓입니다. 강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길인데, 그래서 우리 반은 사고를 열심히 하는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반은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나이 아닙니까? 생활을 열심히 계획대로 하다 보면 우리 반의 사고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쌤하고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쌤이 나름대로 의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아직 쌤이요 그런 거 다이어리 쓰고 자기 생활 관리 안 하면 완전 엉망이에요. 한 일주일만 놀고 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적을 게 없어요. 안 적기 시작하면. 그날 뭐 했는지 나 기억이 안 나. 사실은 하루 진짜 빨리 가고 우리 반은 오죽하겠습니까? 공부하는 반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학습일지를 쓰셔서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남겨놔야 됩니다. 기록으로. 그걸 복화 단어를 한 개 더 기억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 생활에 대한 정리가 그렇게 애착이 있게 하루하루 모이다 보면 어떤 날은 놀 수도 있지. 당연히 술 먹고 좀 놀면 어때요? 근데 그런 애착이 있으면 그 다음날 빨리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쓰던 가락구가 있으면.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공부는 사실 뭡니까? 이 괴물을 어떻게 길들이냐가의 문제인데, 길들인다의 정의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습관을 들이게 하려면 좋은 것을 반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학습일지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사운드 선생님이 그 녹음해 놓은 거 있죠. 우리 기초복화도 원어민 쌤 거를 매일매일 들으시면서 이렇게 복습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잘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MP3에 다운받고도 여러분들 우리가 쌤이 금방 얘기하니까 맞다 참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우리 반이 뭘 잘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일지에 쓰면은 좀 그렇지 않을걸. 왜냐하면 반드시 복습 항목이 뭘 합니까? 1바, 염두미가 일단 노트 필기에 있는 걸 외운다. 2바 뭡니까? 책을 정독한다. 3바 뭐요? 연습 문제를 뺏기든가 풀든가 한다. 4바 뭡니까? 사운드를 크게 틀어놓고 5번 반복해서 따라 읽는다. 그걸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초복화 한 과목만 공부를 해도 복습의 단계가 몇 개 나옵니까? 5단계가 나오죠. 매일매일 그렇게 쓰고 진짜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거 쌤이 ask yourselves 물어보라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또 수강증 끊고 또 그러니까 진도 나가고 뭐 이렇게 후후 이러다 지나가고. 근데 그러면요 좀 아깝죠. 뭐 시간도 아깝고 또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가 심하죠. 뭐 학원 다녔는데 왜 영어가 안 되지 이런 거. 근데 그래서 나름대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본인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떠먹여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반이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죠? 쌤은 먹을 만큼 먹고 이제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반복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복화 수업도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수업에 대한 홍보 같지만 우리 반 생각해 보세요. 쌤이 이 수업을 홍보해가지고 무슨 빚을 보겠습니까? 내가 이걸 갖고 공무원이 되겠어요? 편입을 하겠어요? 그죠?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죠? 언니가 뭐 그래 생각하면 할 수 없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 대구 지방 학생들은 이런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편입도 하고 삼성도 들어가고 그죠? 근데 그다음에 저기 대학원도 가고 여러분들 유학도 가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도 다 대구 사투리 쓰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급 7급 다 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대구를 움직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근데 쌤이 이 수업하고 같이 뭐를 문장 모으는을 여러분들 접어놨는데요. 그래서 쌤이 요 수업 두 개를 항상 같이 병행해서 지금 시간표를 짜는 이유가 문장 모으는은 우리 학원의 사실은 메리트예요. 그죠? 합니까? 그리고 문장은 어떻게 하면 장문 독해를 잘합니까? 끊어읽기를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영어는 조사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쑥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우리 반 귀에. 그러니까 어디서 끊어야 될지 우리 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 끊을기를 확실하게 하시려면 문법 하고 나서 근데 토익형 장문 독해와 토플형 장문 독해를 쌤 한 달 동안 특강하면서 문장 끊을기를 확실하게 합니다. 요거를 실장님 아주 잘 적어놨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쌤이 프로모션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토익이나 토플 탭스 위한 여러분들 특히나 여러분들 요 공무원 편입 친구들하고 토익하고 병행해서 우리 학원에서 수업 듣고 가장 효과받는 반이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반들이에요. 쌤이 우리 반의 그 다음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쌤 저는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말패반 이런 거 해야 돼요. 회화해야 되고 그럼 말하기 패턴반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쌤이요 자기한테 조금의 어디 가서 말을 못하더라도 편입도 좀 하고 싶고 급기야 수능도 새로 치고 싶고 수능이 편할 때가 있어요. 편입보다. 아시죠? 아싸리. 그죠? 그래서 왜냐면 막 차별이 심해요. 거기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거 저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는 친구는 다들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드립니다. 그래서 서브가 나와서요. 쌤이요. 옆길로 샜고 일부러 쌤이 홍보하려고 여기다 작정하고 붙여놨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부해보면 압니다. 저런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따먹기 되게 힘들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석 상자처럼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평생 든든한 거 있죠.
그래서 저런 거 이제 꿈을 이루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 꼭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선생님은 다 했던 나머지라서 그죠?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쌤도 그죠? 쌤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서버가 들어가면 쌤이 아래 하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반 도시가 쌤 뭐라고 유로 시작한다는 뭐라고 쌤이요? urban. 그럼 쌤 만나보세요. urban. 그럼 보십시오. 도시 아래에 있는 거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발음 갖다 합시다. suburban. 그죠? 여기 들어가죠. 아시죠? 발음 갖다 suburban. 그죠? 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가 나오죠. 됐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요? 여러분들 이쪽이죠. 다 도시가 있으면 여러분들 도시가 있고 나서 이쪽이 뭐하고 똑같습니까요? 내 몸이 여기 있고 내 몸에 이렇게 외곽이 있죠. 성곽도 옛날에 전쟁 때 많이 치르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외곽이 뭐냐면요. 영어로 일반 치마가 뭔가 스커트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야? 외곽입니다. 치마 끝자락처럼 이렇게 아시죠? 바로 그 아웃스커트.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반드시 복수형 쓰셔야지 외곽이란 뜻이에요. 아시죠? 아웃스커트입니까? 아웃스커트입니까? 아웃스커트. 이해가시죠? 바로 그 답시 아웃스커트. 그점니까? 여기까지 염두에 챙겨주시고. 그러면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왜요? 시골이죠. 시골이 뭐예요? 영어로요? 컨트리. 틀렸다. 왜요? 쌤하고 문법 시간에 실용용법 1랑 기초용법 B 할 때 일반이 자연환경이라는 단어는 자연은 자연환경은 재생산이 가능합니까? 하나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하나. 여러분들 그러면 시골이라는 뜻은 알고 보면 자연환경이라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컨트리입니까? 반드시 더 컨트리입니까? 더 컨트리. 그에 비해서 도시는 어때요? 만들어내면 되지 않나 우리가? 야 여기에 세종시 하나 만들어내자. 여기에 군산시 하나 만들어내자.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죠. 도시는. 그래서 도시는 뭐예요? 하나의 도시, 두 개의 도시. 그래서 the city입니까? a city입니까? a city. 이것이죠. 그러면 쌤 시킨 거 해보세요. 나는 도시에 산다 해보세요. I live in 시작. I live in a city. 나는 시골에 산다 해보세요. I live in the 시작. I live in the country. 자,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쌤이요. 여러분들 요거를 쫙 적어놓은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쌤 드리고 싶고 그러면 오늘 이제 쌤하고 가보십시다. 그러면 쌤하고 선생님 제가요 외곽에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라고 외곽이 뭐라고요? How do you say 외곽 in English? Outskirts. 자꾸 저거 해봐야 돼요. 뭐라고 쌤이요? Outskirts. 그래서 내가 외곽에 딱 달라붙어서 산다 그래요. 얘들은요 외곽이라 얘기할 때. 그러면 그러니까 외곽에 해보세요. I live on the 시작. I live on the outskirt입니까? skirt입니까? skirts. 그죠? 그러면 그 마을의 그런 뭐라고 하면 셈이요? 도시의 그런 뭐라고 하면 of town. 그래서 이게 외곽에 삽니까? 그죠? 저 외곽에 살고 있는데요. 해보세요. I live on the 시죠? I live on the outskirts of town. 그러면 우리는요 교회에 산다 해볼까요? 교회 짱짱짱 우리 나옵니다. S로 시작한다는 뭐라고요? suburb. 그죠? 그 suburb는 명사고 형용사에 뭐요? suburban. 아시죠? 그럼 보십시오. 저는 선생님, 여기가, 예수미가 urban이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가 지우고, 여러분들이가 명사형으로 suburb 아닙니까? 다시 쓰겠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suburb. 그죠? 발음 갖다 합시다. suburb. 그죠? 그렇습니까? 저는 suburb에 삽니다. 여러분들, 미가 외곽에 삽니다. 교회에 산다. I live in the 시죠? I live in the suburbs. 그러면, 그러면 S 쓰셔도 상관없고요.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가 교회. 그럼, 거주 지역이 뭐예요? I live in. 그럼 선생님, 요것만 on이고 다 in입니까? 예. 여러분들, 그러면 지역이 뭐라고 A로 시작한 단어? area. 우리 거주자가 뭐예요? resident. 우리 했던 기억나시죠? 바로 resident.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그렇다. 우리 쌤 봐요. 복화 22,000에 보면 레지가 뭘까? 레지가 사는 거거든. 그럼 잘 보세요. 레지가 사실은 뭔지 압니까? 그러면요. 앉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레지던트가 뭐예요? 우리는요. 아빠든 우리 반이든 집에 갔다 오면 학교나 회사에서 갔다 오면 항상 집에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앉는 사람이 레지던트예요.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래서 복화 22,000이 재밌다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레지던트가 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앉는 사람 뭐야? 밥 먹으려고 앉고 텔레비전 보려고 앉고 그래서 거주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풀이가 들어가면 뭐라 합니까? 쌤이요? 그죠? 여러분들 풀이가 들어가면 저기 아닙니까? 저기 뭐라 합니까? 다시 여러분들 풀이가 들어가면 뭐라 합니까요? 저거죠. 앞전자입니까?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세요. 쌤이 sit SIT 같은 거 다시 와서 앉고 다시 와서 앉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거주자고 그러니까 president 앉는 사람 제일 앞에 앉는 사람이니까 뭐라 합니까요? 회장님 아닙니까?
제일 앞에 딱 세워주는 사람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회장님이나 대통령이 프레지던트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영어가 모든 단어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왜 한국말이 모든 단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근데 영어도 모든 단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22,000개 가량 있다. 그게 복화 22,000인 거예요. 그런데 22,000개의 뿌리를 다 외운다는 얘기죠. 제 말은 어근과 그다음 뭐에 대해서 접두어에 대해서 공부하면 빡십니다. 왜요? 모르는 단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생님이 사라져도 유추할 수 있어요. 특히나 근데 어려운 단어 외에 줄그놓고 토플이나 편의 공문 보면 대빵 어려운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외울 수가 없고 자기가 아는 걸로 막 문맥으로 어때요? 우리 소위 말하는 깬또를 그죠? 막 추측을 할 때 그럴 때 써먹는 겁니다. 아 이건 앉는 거고 다시 와서 앉으니까 사는 건갑다. 이건 앉는 거고 앞에 앉으니까 회장님인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러분들 뭐가 복화 22,000인지 조금 감이 오죠. 그냥 갑시다. 오란 짱짱짱 해서 쌤이 이렇게 볼까요? 답시 residential. 여러분들에서 시지 레지덴셜 에리아 그러면 뭐요? 시지 거주지역 아닙니까? 맞죠? 저는 거주지역 사람들 많이 사는 그러니까 주택지역에 산다는 얘기죠. 해보세요. I live in a 시죠? I live in a residential area. 그 다음에 우리가 뭐든지 얘기할 때 역 근처에란 말 나왔습니다. 우리가 별 안 주시고 우리가 이것은 토익 시험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뭐뭐 근처에 그럴 때 뭐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I live 쓰고 나서 우리가 이꽤 그럼 뭐습니까? 화이트 쓰면 되죠. 이건 부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근처에 그럴 때 우리는 뭐 씁니까요? Close to the station 많이 쓰시죠. 우리 읽어볼까요? Close to시죠. Close to the station. 그러면 쌤 지금 근처에 시리상 갑니다. 우리 그러면 close to 말고 우리 알고 계신 거 뭐 있습니까? 그러면요. N으로 시작한다는 뭐? nearby. 바로 갖다 nearby. 그죠? 여러분들 나오고 또 뭘 합니까? 그러면요. 바로 옆에 딱 달라붙어서 뭐 나옵니까? next to 나오죠. 또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A로 시작한 단어. 요게 이제 저거지. 쌤이 늘 우리가 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 나온 거가 복화 22,000에 보면 우리는요 항상 근처란 뜻이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요. 어디가 들어가면 근처란 뜻이에요. 그죠? 그럼 보십시오. 이런 멋진 걸만 모르시면 안 돼요. 바로 adjacent. 어디가 들어가면 near이다, near. 아시죠? 그렇습니까? 그럼 어느 근처에, 역 근처에 해보세요. adjacent to, 시작. adjacent to the station. 여러분들 그렇게 역세권에 삽니다. 아시죠? 역 근처에. 근데 이렇게. 이겁니까? adjacent to the subway. 비싸죠. 지하철 근처에 삽니다. 집이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그러면 쌤이요. 꽤 역 근처에 삽니다. 가깝게 삽니다. 해보세요. I live quite close to, 시작. I live quite close to the station. 자, 있죠? 그럼 선생님, 나 회화방 가서 어떤 거 써야 됩니까? 우리만 이거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쌤이 일단 요걸로 쓰시고 요거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시험도 치고 다른 말로 paraphrasing 바꿔쓰기 했을 때도 알아먹고 이해가시죠? 공부할 거리 있으니까 재밌죠? 여기까지 챙겨주시고 쌤 지우는 사이에 우리랑 얘기해보세요. 꽤 역 가까이 살거든. 해보세요. I live quite이죠? I live quite close to the station, the airport. 공항 근처다 해보세요. I live 시작. I live quite near to the airport. That's why it's so noisy. 시끄럽죠 뭐. 좋습니까? 비행기 지나가니까. 그냥 바로 시내 근처 삽니다 할 때 우리는 바로는 뭡니까? 부사요. Right.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같은 말 뭐 있습니까? 바로 할 때 뭐 합니까요? Exactly 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내는 뭐 합니까? In the downtown. 여러분들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이건요.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 쓰고 나서요. 선생님, 우리가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빵빵빵 쌤 이렇게 쓰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If you go to the Britain, 우리 영국 가시게 되면 아파트라는 얘기를 뭘로 씁니까? 그러면요. 이거 쓰죠. 여러분들 발음을 갖다 flat.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국이나 호주 가시면 아파트먼트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파트먼트란 말은 어디에서 많이 씁니까요? American English고 여러분들요. 얘 같은 경우는 어디 많이 씁니까? 그러면요. 브리튼에 가면 여러분들 발음이 British. 그죠? 브리티시 영국 영어나 호주 영어는 다 뭐라 그래요? 아파트 씁니까? 플라스입니까? 플라스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것도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쌤이 영국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저는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라고 쌤이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블락이죠. 여러분들에서요. 여러분 단지라 그럴 때 여러분들 이거 똑같은 말로 뭐도 쓰게요? 토익 시험 좋아하는 거 뭐? 컴플렉스 쓰게 돼요. 그래서 왜 공업 단지, 아파트 단지 그럴 때 블락이나 하고 뭐 컴플렉스 쓰고 근데 오브 쓰고 나서 플랫 한 뭐야 그러냐? 아파트들의 단지 아닙니까? 해보세요. I live in 시작. I live in a block of flats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요. 그러면 오라니 쌤 지금 썼는 거가 여러분들가 6개 여러분들 봤는데 거기 한번 쭉 들어볼까요? 쌤 이럴 때 전치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외가게 할 때 전치사 뭐 썼습니까?
on. 그죠? 그러면 교회 할 때 뭐요? in.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가 거주 지역에 in. 그 다음에 뭐뭐 근처에, 이건 부산이가 무식. 뭐뭐 근처에 뭐요? close to 혹은요 next to. 되죠? 그 다음 전치사 구입니다. 그 다음에 downtown에 in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가 아파트 단지에 뭐 썼습니까? in이죠. 쌤 이 얘기 왜 할까요? 여러분들 7번 때문에 하지. 그죠? 여러분들이가 그러면 얘도 토익 시험 자주 나왔어요. 여러분들 쌤이 그 지웁니다. 이렇게 싹 지우고 나서 올반 7번에 저는 1층 삽니다. 보세요. I live 시작. I live. 올반요 이럴 때도 쌤이 또 이걸 안 쓸 수가 없는데 고개 번쩍 드시고 쌤 따라 볼까요? 그죠? 올반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재밌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1층, 2층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짱짱짱짱 있을 때 층을 뭐라 그래요? 플로어.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플로어 그러기요 또 스토리. 여러분 모르세요? 스토리가 이야기란 뜻도 있지만 층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면 3 스토리란 뭐냐면요 3 이야기가 아니고 3층이야. 아시죠? 근데 여러분 보통 플로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세 만난 말 여러분이 1층, 2층, 3층, 4층, 5층. 우리 학원은 보통 3층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 이것도 어디서 했나? 우리 문법 시간에 합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하면 뭐예요? American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혹은 어디에? 또다시 영국 영어에 영향을 받는 어디예요? 호주나 캐나다, 특히 호주 가시면 우리가 1층에는 보통 건물이 없고 호텔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뭐 있습니까? 연회장이나 러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통 그 유럽 가옥에 보면 1층에는 사람이 살지를 않아.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1층은 그냥 리셉션 데스크랑 보통 집에 가도 거실 있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거기 식당 있고 그다음에 키친 있고 빨래방 있고 여러분들 보통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야 여러분들 침실이죠. 그래서요. 근데 G는 뭐의 상징성입니까? 그러면요. ground floor. 그죠? 의미가 그래서 1층을 ground floor 그러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세 말은. 그죠? 의미가 그러면 진짜 이렇게 써요. 그러면 쌤 보십시오. 영국식으로 해보세요. 난 1층에 산다 할 때 전치사도 뭐 때립니까? on 쓰죠. 그래서 우리가 on the. 그래서 1층이 뭡니까? first. 우리가 floor. 여러분들 근데 쌤만 볼래요? 요렇게 썼어요. 그러면 입만은 어디서 왔습니까요? 미국. 아시죠? 그 말고 우리 만약에 우리 반이 영국에서 왔으면 저는 1층 삽니다. 보세요. I live on the 시작. I live on the ground floor. 이건 상식 다시 해보세요. I live on 시작. I live on the ground floor. 상식. 그 다음에 우리 반이 3층에 산다 보세요. I live on the urban. 3미가 third미가 third.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쌤 지금 뭐를 조심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반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 여러분들 의미가 딱 보고 나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 층에 할 때 전사는 뭘 쓰자? on.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정관사 더를 동반하면서 1, 2, 3미가 first, second, third미가 first, second, third. 근데 1층 얘기할 때 영국식은 뭐 쓴다고요? on the first ground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거시죠? 요까지 우리 대박을 탁 내셔야 돼요. 그러면 쌤 지금 장황하게 했는 이것 중에서 우리 반 자기 것에 맞춰서 우리 반 보세요. 보통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요? 뭐 15층일까요? 여러분들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15th 13층이면 뭘 합니까? 그러면요? 13th 우리 한국 아파트는 뭡니까? 저기 뭡니까? 되게 높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서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7층에 산다 해볼까요? I live on the 시작. I live on the 7th floor. 하시겠죠? 여러분들 자기 아파트 자꾸 생각해보세요. 쌤이 14층에 삽니다. 그러면서요. I live on the 14th floor. 하시겠죠? 여러분들 얘들이 우리 아파트 보면 되게 놀라죠. 되게 높아가지고. 근데 유럽 애들은 별로 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맞도록 싹 여러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그럼 책을 잠깐만 보고 갈까요? 여러분들 교재 보도록 합니다. Look at the book. 그죠? 여러분 교재가 쌤이 기초복화는 암기를 하려고 작정을 덤비셔야지 되지. 나중에 집에 가서 해야겠다. 여러분 저는 그래 안 되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쌤이 아까 복습에 5단계 가르쳐줬죠. 일단 노트 필기 외우고 그 다음 2단계 뭐 하고 책 외우고 그죠? 그 다음에 교재 죽으면서 외우고 3단계 뭐 해야 된다? 연습 문제 풀고 그죠? 그래서 4단계 뭡니까? 5단계였는데 이거 다시 쌤 설명 있는 거 외우고 그 다음에 교재 보고 그죠? 우리가 암기하고 연습 문제 풀고 4단계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음성 사운드를 반드시 여러분들 켜놓고 원어민 선생님 그 미국 선생님 사운드거든요. 근데 그걸로 자꾸 따라 읽고 끊을기 공부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단계로 다음날 뭐 하면 됩니까? 다음날 선생님 왔을 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 대답을 책 안 보고 할 수 있으면 5단계 학습법인 겁니다. 아시겠죠?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그렇죠. 사람 마음이 네가 사는 곳, 내가 사는 곳 하고 나니까 대변하겠죠. 제목이 대빵 중요합니다. The place where 아시죠? The place where you live 나오죠. 저는요, 오면 보세요. on, in, close to, right. 근데 좀 아시죠? 그럼 보세요. 저는 어디 삽니까? 염도 외곽에 삽니다. 그래서 I live 시죠. I live on the outskirts of town. 그 다음에 외곽 교회에 산다. I live 시죠. I live in the suburbs. 그죠? 그 다음에 염들요 거주지역. I live in a 시죠. I live in a residential area. 그 다음에 꽤 근처에 삽니다. 근처에는 뭐라고 세며? close to. 토익에서 좋아하는 뭐? adjacent to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the station, near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시내, 센터도 넣어도 되죠. 해보세요. I live 시죠. I live right in the center. Exactly in the center. 여러분, 근데 center 할 때 스펠링 보세요. C-E-N-T-E-R입니까? T-R입니까? TRE. 생이면 TER, TRE 똑같다 그랬던 얘기 하면서 미국과 영국 영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는 것이 기초복화에 어디에? 그러니까 카페에 가입하셔서 등업 신청하시고 기초복화 사이트에 들어가면 쌤이 한 페이지 올려놨습니다. 기초복화 사이트에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 그 한 페이지 여러분들 반드시 프린트아웃 하셔서 사진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근데 지금은 이게 영국 책입니까? 미국 책입니까? 영국이니까 CENTR이죠. 미국 책은 CENTER.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둘 다 알아야지 무식하다 소리 안 듣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바로 신이라 하니까 exactly 똑같다. 여러분들 그러면 집을 한번 볼까요? roof. 여러분들 그 다음에 chimney 볼까요? chimney. 동그라미 줄까요? 그럼 굴뚝 다 아시죠? 바로 그 chimney. 여러분들 그리고요 우리 그 체인 스모커들 있지 않습니까? 뭐요? 이거 저기가 담배 왜 계속 피는 애들 뭐라고죠? 한국말로? 골초, 그죠? 골초를 우리 놀린다고 야 침니 이렇게 야 꿀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체인 스모커들한테 골초들한테 여러분 차고 발음가 garage. 그죠? 여러분들 울타리 발음가 fence. F 발음 하셔야죠. 발음가 답시다 fence. 그죠? 게이트고 여러분들 의미가 여러분 요 좁은 길 있죠? 현관로 가는 좁은 오솔길을 path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front garden 여러분들 앞마당이고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대박 내야죠. 여러분들 플랫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집이죠. 여러분들 하우스 아닙니까? 근데 여기 아파트 그럽니까? 플랫 그럽니까? 플랫. 여러분 대박 내야죠. 이런 것도. 그러면 보세요. 저는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보세요. I live in a 시죠? I live in a block of flats. 미국 애들 뭐라 합니까요? complex of apartments. 이해가시죠? 근데 챙겨놓으시고 그다음 저는 1층 삽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미가 I live on the 시죠? I live on the ground floor. 잘 있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러분요 쌤은 여기 요걸 조심해 보세요. 저는요 I have a flat on the third floor. 3층에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unfortunately 운이 없게도 there's no lift. 리프트 동그라미. 쌤이 금방 시킨 거 있죠? 우리는 리프트 그래요. 엘리베이터 그래요? 엘리베이터 그잖아요. 근데 영국 가시면 다 리프트 그래요.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요런 영어를 찾아보는 것이 100만 페이지입니까? 한 페이지입니까? 한 페이지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에 기초복화에 쌤이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 비교라고 적혀놨어요. 한 페이지 여러분들 프린트도 하십시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난 뭐 해야 된다? 아이고 글 올라가야 되는데 대박인 게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The three flights이죠. Three flights of stairs. 우리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선생님 이제 보도록 합니다. 이제 이게 여기까지 딱 쓰나서요.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이 지금 8번, 9번으로 영작해 놓은 거 있잖아요. 얘가 바로 이제 대박이라는 얘기가 이건데, 우리는요, 선생님이 저는요 3층의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니까 뭐요? I have to. 우리는 보통 올라가다 동사. 우리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climb입니까? climb입니까? climb. B 발음 하는 순간 와보면 바보예요. 아시죠? climb입니까? climb입니까? climb. 쌤 표해볼까요? B 발음 하지 마세요. soundless. 그죠?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우리방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집안으로 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니면 아파트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반이 엘리베이터가 no lift니까 한 층 이렇게 콱콱 올라가야 될 때 근데 보통 보면 안에 왜 이렇게 층계 이게 한 층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몇 번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3번인데 이게 보면 항 날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비행을 한 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좋아요. 그래서 얘들이 여러분들 3층 계단을 위한 멋진 표현으로 뭐 합니까요? 여러분들 3 쓰고 나서 3 쓰고 나서 한 번 이렇게 꺾어지는 요게 뭐라고요? one flight라는 얘기죠. 비행 그죠? 그래서 3 flight 우리 독해 시험 친구들 이거 잘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비행기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아시죠? When it comes to flats 그죠? 여러분들 미가 아파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미가 of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3 flats of에서 미가 우리는 본문의 것을 그대로 써볼게요. 계단이 영어로 뭐예요?
stairs 아닙니까? 아시죠? 그러면 계단에 3, 번의 날갯짓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3번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 이해하시죠? 해보세요. 여러분들 I have to climb 시작. I have to climb 3 flights of stairs. 저 이거 했을까? 오란 계단이 단수일 리가 있나? 다 복수지. 그죠? 계단 느리죠? 난간이죠. 한 번 올라가면 아시죠? 계단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반요 기어 올라가다 갈 때 우리반요 climb 말고 뭐습니까? go up 걸어 올라가니까 go up 대신에 뭐 씁니까? walk up. 되죠? 이렇게. 그래서요, 우리 보통 언제 이래요? 우리 elevator is not working out.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트 사는데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I have a very terrible experience when it comes to lift. 여러분들, 리프트가 it's out of order. 여러분들, 고장이 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집에 사는데, I already told you, 난 14층 삽니다. I live on the 14th floor. 선생님 14층에 사는데, once, 여러분들 한 번요, the lift was not working. It was out of order. 여러분들 고장이 났었어요. Unfortunately, I lost. 아주 비극이었어요. 그렇습니까? I had to walk up. I had to go up. 그러니까 I had to 가니까 climb. 여러분들 그러면서 뭘 합니까? 해보세요. 14 시작. 14 flights of stairs. 무슨 말 하시죠? 아파트 계단 14개 올라갔던 기억나요? 날개짓을 14번 했습니다. 부득 이렇게. 왜 이제 플라이트 건지 알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했던 기억납니다. 살 빠진 거 맞겠더라. 그렇게 엄마들이 왜 운동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을 올라가라 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출근 뭐 할 수도 있겠던데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고 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챙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you should remember 우리반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반 쌤이 계단이란 말이 몇 개가 있을까? 2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진 찾으면 계단 이렇게 우리반 여러분들 금방 배웠는 거 뭐 있습니까? 바로 갖다 stairs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요? 우리 왜 스텝이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반 이렇게 한 스텝도 되지만 두 스텝도 되지만 스텝도 알고 보면 계단이라는 뜻이 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 얘랑 뭐가 차이점이 나는가 영어로 물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What's the 우리 알죠? Stairs와 steps의 차이점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What's the 시작.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나옵니다. 해보세요. What's the difference 시작.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stairs and steps? 그죠? If you say steps, 그러면요 steps는 보통 뭐라 합니까? 삐리리에 쓰고 그 다음에 그러면 stairs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요 삐리리에 씁니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요 보통 보면 step이란 것은 여러분들 어디에 쓰고 stairs는 어디 쓴다는데 궁금해 죽어야 됩니다. 뭐 주거까지 없는데 어떻게 다를까 궁금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계단이라고 찾으면 2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쓰는가 따라서 되게 다르다는 얘기지 쌤말은. 그래서요 우리 기초복화 제목이 뭐예요? vocabulary 그다음 뭘 합니까? in use 어떻게 사용되는 단어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계단이라고 다 같은 계단이 아니라는 얘기지 쌤을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참 신기하죠. 금방 아파트 여러분들 밖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 보통 보면 아파트 현관에 가려면 계단 한 3개 정도 올라가야 되죠. 그때는 스텝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계단 안에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파트 안에 여러분들 보통은 걔들 왜 호텔 같은 데 카페트도 이렇게 깔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뭘 합니까? 스텝스입니까? 스테어즈입니까? 스테어즈 말 쓰거든. 여러분들 뭔가 느낌이 슬슬 올라 그래요. 쌤이 지금 밖에 있는 거랑 그다음 뭘 합니까? 안에 있는 거 뭐 이렇게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게 차이점이 뭔가 쌤은 좀 이따 확인하도록 합니다. 교재 보면서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쓰고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니까 지웁니다. 쌤 퀘션 마크로. 그래서 책이 좋다고 쌤 말은. 그래서 나중에 어학연수 가고 이런 친구들은 생님은 사라지고 없어도 교재는 남는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초복화 ABC를 빨리 한번 싹 다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단계에 상관없이. 그래서 나중에 그거 가지고 어학연수 가서 우리한 선생님이세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어학연수 가도. 여러분들 왜냐면 과정이 되게 널널하니까 그때 이렇게 쌤한테 배우는 방법을 배우셨다가 자꾸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마지막 9번째 하고 나서요. 쌤하고 저희 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교재에서 확인하도록 하시고 나는 공원에 멋진 전경을 가진 발코니를 가지고 있다. 해보세요. I have 시작. I have 이렇게 쓰죠. 그리고 우리 지금 기초 영작문 수업이 오전에 있는데 저희는 없잖아요. 복화 수업도 어떻게 뒤집어 보면 다 뭐예요? 이게 영작이죠. 용법도 다 영작이죠. 알고 보면 그죠? 그래서 다 배우도록 합니다. 저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I have 시작. I have a balcony. 그럼 이때 대박 중요한 게 있다. 왜냐하면 무슨 풍경을 가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항상 전사 뭐습니까? with입니다. 바다가 내다 보이냐 해보세요. with 시작. with ocean view 아닙니까?
오브라가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브라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뭘 합니까? With a great view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브라 만약에 공원이 내가 보이냐면 공원이 보이냐 해보세요. With a 시작. With a park view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of great view of park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공원이 멋지게 보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뭐 쓴다고 세면 with 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언제도 써먹냐면 보십시오. 쌤이 우리가 방을 예약을 하러 갔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보세요. 방 있어요 해보세요. Do you have 시작. Do you have 여러분들 우리가 호텔에서 방 있어요 해보세요. Do you have any 시작. Do you have any rooms 사용 가능한 형용사 뭐요? Available.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기초 토익입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사용 가능한 방 있는 경우 물어보세요. Do you have any 시작. Do you have any rooms available? 정말 잘 하셨죠? 여러분들 뭐를 가지고 바다가 내다 보이는 해보세요. With ocean 시작. With ocean view 이것밖에 안 써요. 아시죠? 그래서요. 근데 바닷가 같은데 호텔 가면 바다 보이는 쪽 대만 비싸고 그다음에 저기 안쪽으로 바다 안 보이는 정원이 보이는 쪽은 어때요? 싸잖아요. 근데 그럴 때. 쌤은 개인적으로 바다 보는 것보다 정원이 이쁘던데, 그죠? 그러니까 쌤은 초록색을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바다색보다는, 그죠? 바다는 너무 잘 변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죠? 바다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사람이 우울해진다네요. 물을 자꾸 보고 이러면 뭐 빠지고 싶은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그죠? 뭐 그렇다고 정원을 본다고 유쾌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쌤한테 야 호텔에서 쓰는 영어이기도 하고. 금방 우리만 받는 것도 되고 맞죠? 그러면 쌤한테 물어볼까요? Do you have any 시작? Do you have any rooms available with ocean view?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쌤이요 아주 공원에 멋진 풍경이 보이는 발코니가 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발코니 나가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원이 다 내다 보인다는 얘기를 이렇게 쓰는 거지 양인들은 아시죠? 해보세요. I have a 시작. I have a balcony with a great view of a park.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은행 맞은편에, 건물 맞은편에 한 말 합니까? 뭐뭐 맞은편에 배웠다. 오로 시작한다는 뭐? opposite. 그죠? 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across from.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줄거 준비하시면서 쌤 따라와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요 진짜 멋진 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I have to climb. 여러분들 이거 올라가야 된다. 어떻게? 3 flights of stairs. 맞죠?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I have a balcony. 시작. I have a balcony with 동그라미 별차이죠? 여러분들 great view of the park. 그 공원에 멋진 풍경이 보이는데 opposite 동그라미. 바로 opposite the building. 그죠? 뭐뭐 반대편에 건물 반대편에 여러분들 잘났죠? 그 다음에 steps are outside 했습니까? 그러면 step하고 그 다음 뭐 됐어요? 그러면 stairs 그죠? 나옵니다. 이제 나오죠? 그러면 쌤이 step은 뭐라 합니까요? outside와 혹은 뭐 inside에 다 씁니다. 보통 건물에. 여러분들 근데 stair은 뭐라고 해요? 쌤이요? 여러분들 floor 연결하는 집안이나 건물 안에서밖에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통 카페트도 깔려있고 그러면 쌤이 steps는 그냥 뭐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계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건물 안에 카페트 깔려있는 그런 계단을 얘기할 때 뭐 쓴다고요? steps입니까? stairs입니까? stairs. 이해가시죠? 카페트가 없더라도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두 개의 차이점이다. 아까 했던 거 늘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describe the place where you live. 네가 사는 곳을 갖다가 한번 묘사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쌤이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이 나오는데 쌤이 여기서요 대박 치는 게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는 요거 발음을 갖다 봅시다. 드라프티. 우리 대구말로 우풍이 신 아닙니까? 외풍이 신. 바람이 슝슝 춥죠. 우리 이런 집이 생님도 어릴 때 이런 집 살아봤던 건데 옛날에는 다 이런 집이 많았잖아요. 요즘도 그렇고요. 왜 가정집이 대부분 다 이런 게 많다. 요즘은 좀 안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가 드라프티한 집은 보통 뭐라 합니까? 히트. 기름 몰랐대는데 정말 비쌌던 기억이 난다. 아빠 막 그런 거 비싸다고 맨날 그죠? 냉방에 재우진 않으셨는데 늘 싸늘하게 나를 재웠던 기억이 나요. 그죠? 히팅 시스템이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 지금도 읽을 거예요. 선생님 보십시다. My parents own their house. 우리 부모님은 뭘 가지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belongs to 동그라미 칩니다. 어디에 속하다. 발음하니까 belong to. 부모님한테 속하는데 I rent a flat. 우리 부모님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걔들은요 18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19세가 되면 when they graduate from high school they usually independent. 그죠?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independent 독립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보통 렌트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파트를 한 개 빌려서 near my university 대학교 근처로 가죠. The rooms are tiny very small. 그러면요 조만하면 스몰인데 진짜 조만하면 tiny고 크면은 big이지만 나왔다. 발음 갖다 붙여 huge. enormous,
다 뭐예요? 거대하게 큰 거죠. 여러분들 보니까 방이요. 여러분들 아파트가 진짜 쬐만하다. 하지만 they are light. 걔들은 되게 뭡니까? 그 방들이 뭡니까? 밝습니다. 어두울 땐 다 그죠? 지하방 같은 거. Because they are on the top floor. 오늘 동그라미. 여러분들 꼭대기층에 해보세요. On the top. 시작. On the top floor gets more. 그러니까 gets lots of sun. 해가 많이 비칩니다. The flats on the ground floor. 일반적으로 ground floor니까 뭐예요? 1층은 dark. 여러분들 굉장히요 어둡고 또 어때요? noisy. 여러분들 시끄럽고요. 또 그러니까 because they are near the traffic 교통 근처에 있다. 즉 뭡니까? 차 근처에 차가 많이 도로 근처이기 때문에 some rooms are 나왔다. 우리는 발음 갖다 보자. drafty. 그죠? 그럼 이제 쌤 볼까요? 여러분 이거 발음할 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쌤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도 쓰죠. 여러분 발음 갖다 보자. drafty. 또 스펠링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야? 통풍이 너무 잘 되는 우풍이 신, 그죠? 그러니까 외풍이 센 뜻이 있어요. 됩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 드라프트 그렇게 쓰고 나서 쌤 다시 따라보세요. Cold air comes in through windows and under doors. 이런 느낌 나오죠? 차가운 바람이 여러분들 어디 밑으로? 여러분들 창문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돌아온다. 문 밑으로,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보세요. 쌤한테 와서 어학연수 갔는데 영국 집도 이런 집 진짜 많다. 19세기, 20세기 지었는 집을 그대로 쓰는 데도 많거든요. 처음에는 빅토리아 시대 때 지었는 집에 산다고 막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조금 살아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전자담요고 몸에 해로운 걸 전기담요를 다 꽂고 자야 돼요. 왜냐면 근데 영국 애들이나 이쪽 애들 어릴 때부터 너무 시원하게 자라는 게 이게 이게 get used to 있죠. 익숙해져 있어서 그놈들은 다 반팔 입고 다녀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정시에다 추워서 난리, 특히 여학생들 그죠? 막 다이어트 살짝 하고 이러니까 늘 몸이 부실하니까요. 막 바들바들 떨면서 있지 않습니까? 네, 초콜릿 먹고 다닙니다. 열량이 필요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공항이 내려서 엄마가 못 알아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다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외국 애들이 아파트에 놀러 오면 막 깝깝하다고 막 그럴 걸 보통 영국 애들 진짜 그래요. 왜냐면 얘들은 집이 오래돼가지고 방들이 다 어때요? 드라프트.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발음해보세요. 우풍이 신 해보세요. 그러니까 외풍이 센. Some rooms are 시작. Some rooms are drafty and expensive to heat. 야, 대플락하면 정말 비싸요. 아시죠? 그래서 but I've got central heating. 나는 중앙 난방식이기 때문에 the fly is in good condition. 상태 진사 in 동안 치시고 막 우리 플러스는 살만한 거죠. 근데 여기까지. 우리랑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연습 문제 54-2번의 별 왕대박 별 무슨 공부해야 됩니까? 요거를 탁 따오니까 전치사 싹 다 메꿔넣어서 우리가 숙제하기 아시죠? 여러분들 고려하면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오시고 그 다음 거 오면요 쌤이 내일 뭐 할까요? 55 그 다음 뭐 봅니까? 56 이거는 그림 찾기잖아요. 여러분들 했습니까? 올반이 1, 50 좋습니다. 해오실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쌤이 뭐를 반드시 오락합니까? 올반한테요 시티 라이프와 그 다음 뭐에 대해서 우리가 시골 생활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공부하는 공부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공부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반드시 5개를 한꺼번에 공부한다. 그래서 쌤만 보시면 요 5종 세트 공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요 정말 중요하다 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학연수 가면 정말 신기하게도 뭘까요? 쌤이 꽁 때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공부했는 요걸로 똑같이 토론합니다. 도시 생활의 장단점, 시골 생활의 장단점, 넌 아파트에 사는 게 좋으냐, 정원 있는 하우스에 사는 게 좋으냐 이렇게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이런 거 써먹는 거야 아시죠? 쌤하고 내일 기대하면서 That's it for today. 오늘 그까지 공부하도록 합니다. 복습하는 거 4단계 까먹지 마세요. 됐습니까? 내일 쌤 복습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납니다. Have a good day. 수고하셨습니다.